제6장 직교성과 최소 제곱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적 공간은 앞에서부터 배웠던 벡터 공간의 구조에 내적이라는 새로운 연산을 약속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간인데요. 이와 같은 내적 공간에서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거리를 배운 뒤에 우리는 앞에서부터 배웠던 선형계를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일 그 해가 구해진다면 앞에서부터 배웠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공학적인 문제나 사회 경제 분야 등 생물학 분야 이런 많은 분야에서 비록 주어진 선형계를 만족하는 해가 없을지라도 오차가 최소가 되는 근사해라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차가 최소가 되는 그런 해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적 공간의 개념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6장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배웠던 선형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로 해를 구하는 문제와 해를 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면 이제는 해가 구해지지 않을지라도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차가 최소가 되는 해를 찾는 문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뒤로 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6장 1절을 통해서 내적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리고 크기 또는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교성은 또 어떻게 약속되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미분적 분학 교과정을 통해서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방법인 순서쌍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제1성분, 제2성분, 제3성분 쭉 가서 제_n성분을 순서쌍으로 이렇게 컴마를 중간중간에 찍어가면서 표시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Rn 공간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하나를 U, 하나를 V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열벡터,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한 것을 보통 이제 간단하게 열벡터라 얘기를 할 텐데요. 이와 같이 열벡터로 표현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Rn 공간상에 있는 이와 같은 n×1 매트릭스예요. 행은 n개고 열이 하나로 주어지는 자 이제 열벡터들이죠. 자, U도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고 V도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내적은 다음같이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내적을 가운데 도트를 써서 표시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기호 표기의 약속은 다음같이 하기로 정의를 합니다. 이 등은 이제 약속을 하겠습니다는 얘기고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하면은 바로 이 U하고 V가 둘 다 열벡터예요. 이때 앞에 있는 U를 전치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열벡터하고의 곱을 계산할 겁니다. 여기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행렬과 행렬의 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하나 다시 써서 표시한다면 U의 트랜스포즈니까 U1, U2, UN이 순서쌍이 아닙니다. 여기다 콤마를 찍으면 안 돼요. 얘가 n×1 매트릭스였을 때 그거의 전체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1/n 매트릭스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V는 여기 있는 n×1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V1, V2 그리고 VN입니다.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하죠.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래서 U1, V1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죠. U2, V2 n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UN, VN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것을 우리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두 개의 벡터의 내적, 인너 프로덕트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인너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제 도트규를 사용해서 표시했다는 뜻에서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하는 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최종 결과가 보다시피 스칼라가 나와요. 그래서 스칼라가 나오는 결과다라는 뜻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내적이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도트 곱,
그리고 또는 스칼라 곱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치에서 내적을 약속했는데요.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내적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두 개의 벡터가 이와치 주어져 있을 때 U 내적 V와 V 내적 U를 각각 구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 자, 이제 U 내적 V죠. U 트랜스포즈 V 정의로부터 자 이와치 되고요. U 트랜스포즈니까 2, -5, -1 V는 3, 3 이와치 됐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2, 3은 6, 그리고 -10 플러스 3이에요. 6, 9하고 9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1 이와치 되네요. 자, 이번에는 V 내적 U를 계산합니다. V 내적 U는 V 트랜스포즈 U로 계산해야 되죠. 자, V의 트랜스포즈 3, 2, -3. 그 다음에 U는 2, -5, 그리고 -1이에요. 역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6, -10 플러스 3이니까 역시 -1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U 내적 V와 V 내적 U는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적이 교환이 가능한지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지 이 예문만 이게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항상 성립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n×1 매트릭스 있었죠. 자, U 내적 V를 계산한 결과가 이거였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V 내적 U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V 내적 U예요. 그래서 V 트랜스포즈 U를 계산합니다. V 트랜스포즈 U는 V1, V2, Vn이었고요. 그 다음에 U는 U1, U2, 그리고 Un입니다.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V1, U1 플러스 V2, U2, 그리고 Vn, Un이에요. 그런데 Rn 공간상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성분들은 전부 다 실수예요. 실수는 곱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V1, U1은 U1, V1과 같아요. U2, V2와도 같고요. 그래서 UN, Vn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V 내적 U나 U 내적 V나 계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U 내적 V하고 V 내적 U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그래서 내적은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 연산은 분배법칙, 덧셈에 대해서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자, 우리는 A, B, C, D에서 지금 A번 하나만 증명했는데요. 같은 논리로 B, C, D를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열벡터 UVW가 있고요. U하고 V는 덧셈으로, 그리고 W하고는 내적 연산으로 약속되어 있을 때 내적은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해서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스칼라배를 한 것은요, 이 스칼라를 U에다가 스칼라배를 해도 좋고 V에다 스칼라배를 해도 좋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두 벡터의 내적 바깥의 스칼라배는요, 아무데나 스칼라배를 해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설명한다면은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번인데요. D번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언제나 음이 아닌 실수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는 크 나왔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U벡터가 제로벡터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벡터의 성분이 다 0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역시 내적의 정의로부터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D번의 요 앞부분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U와 U의 내적이라 해봐요. 그럼 여기도 U1, U2, UN이잖아요. 그럼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 그리고 UN의 제곱이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들끼리의 총합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 0이다. 그럼 이게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 더하기 UN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각각이 0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U1도 0, U2도 0, 그리고 더 나가서 UN도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이 다 0이니까 그럼 제로벡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내적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적의 정의로부터 다음 같은 문제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으로 약속을 할 겁니다.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보다시피 항상 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크기도 당연히 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 항상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 이걸 이제 읽을 때 놈이라 읽습니다. 그래서 V의 놈의 제곱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V의 놈 자체는 이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의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주어진 벡터의 크기 또는 놈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크기라고 하든지 또는 놈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n의 제곱들의 합의 루트예요. 충분히 이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만약에 Rn 공간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R2 공간이라 가정을 해봐요. R2 공간 상에 있는 벡터 하나 있었을 때 그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은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 좌표 평면 사이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건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 쓴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2 상에서의 벡터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행벡터로 표시한 거예요. 순서상으로 이제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은 보다시피 원점에서부터 이 벡터 그 점이 놓이는 위치까지의 거리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거리 개념을 쓴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벡터에다 스칼라별을 한 거에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보다시피 어떤 벡터에 상수배를 해서 놈을 계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 놈이라는 개념은 제곱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벡터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C의 제곱 V 내적 V예요. 자, 그런데 V 내적 V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의로부터 놈의 제곱과 같잖아요. 여기 제곱이 이 제곱과 같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C 어떤 벡터의 스칼라배의 놈의 값은 여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칼라,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당연히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의 크기인데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벡터의 성분을 자기 자신의 크기로 다 나눴을 때, 어떤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눴을 때 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하지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이나 또는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벡터를 공부할 때 이미 학습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크기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약자를 써서 이제 편에서 U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벡터를 단위 벡터화 시켜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규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규화라는 말은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람시미트의 정규화 과정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화란 말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 크기를 일로 만드는 과정을 그것을 통틀어서 정규화 과정이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제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단위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V의 성분은 순서상의 성분이 4개예요. 그래서 알파상에 있는 벡터였네요. 자, 이제 이 V라는 벡터에 대해서 같은 방향에 있는 단위 벡터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V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단위 벡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V 벡터라 할게요. 그러면 단위 벡터는 그 V 벡터와 크기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이 되는 벡터가 바로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벡터의 단위 벡터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단지 그 크기가 1로 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같은 방향에 있는 단위 벡터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크기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V의 놈의 값을 계산합니다. V의 놈의 값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노매값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다 보니까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여기 0이에요. 0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8, 9, 9의 루트니까 3이 같이 되는군요. V의 노매값이 3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U벡터를 계산합니다. U벡터는 자 이제 V벡터를 V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V벡터를 V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잖아요. 자, V벡터의 크기가 3이었으니까 3분의 1, 그리고 열벡터를 표시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0이었기 때문에 벡터의 스칼라별은 구성원수 모두에다 스칼라별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 0이에요. 자, 이제 요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단위 벡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R2의 부분 공간을 W로 했을 때 W의 기저가 되는 단위 벡터를 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얘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R2의 부분 공간을 W로 놓고 이 벡터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R2의 부분 공간 W는 자, 이제 X로 생성되잖아요. X는 3분의 2,1로 생성이 돼요. 자, 요 기호는 생성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이제 생성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집합으로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 스칼라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알파는 임의의 실수값이에요. 즉, 이 벡터의 스칼라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집합이 바로 W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적당하게 3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봐요. 3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3분의 알파를 그냥 알파 프라임이라 쓸게요. 편의상. 그럼 여기는 2 그리고 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프라임 이제 또 다른 어떤 실수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3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 것은요, 분수가 나오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 뿐이에요. 결국 얘로 생성되나 W로 생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W의 기저가 되는 단위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잘 보세요.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요 벡터의 크기는 요 벡터를 우리가 X1 벡터라 해볼게요. X1 벡터는 그 크기가 1이 되지 않잖아요. 이거 단위 벡터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트 2는 4, 3는 9니까 루트 13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를 U, 단위 벡터니까 그냥 U라 써서 표시할게요. X1 벡터의 노매값분의 X1 벡터예요. 자, 이제 루트 14 역시 열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2와 3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니까 루트 13분의 2, 루트 13분의 3 이와 같이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위 벡터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 벡터 순서대로 써도 됩니다. 이 벡터로 생성을 하나, 요거로 생성하나, 요거로 생성하나 R2의 부분 공간 W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벡터를 찾은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Rn 공간상에서의 거리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자, 수학적으로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약속했던 놈이라는 개념, 그 크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거리는 디스턴스의 약자를 써서 D라고도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우리 책에서 저자가 DIST, 그냥 디스턴스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자, 그리고 U벡터와 V벡터의 디스턴스는 바로 U벡터와 V벡터의 차의 노매값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두 벡터의 거리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제 간단하게 D라고도 써서 표시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거리를 약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렇다면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 U와 V가 R2상에 있는 벡터입니다. 이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예제 4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턴스 UV예요. 자, 그러면 U와 V의 차의 노매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 놈의 정의로부터 루트 u 마이너스 v와 그리고 u 마이너스 v에 자, u 마이너스 v하고 u 마이너스 v의 내적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놈의 값이잖아요. 이걸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은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니까 성분끼리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럼 이건 u 마이너스 v의 성분을 계산해야 되겠군요.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u 마이너스 v는요. 열 벡터를 표시해 볼게요. 7일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제 벡터끼리 뺄셈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되죠. 7에서 3 빼니까 4,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1. u 마이너스 v의 성분은 4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얘가 4하고 마이너스 1을 성분으로 갖는 것끼리의 내적, 자기 자식끼리의 내적이니까 제1 성분의 제곱이에요. 4, 4, 16. 그리고 제2 성분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트 17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루트 17이군요. 자, 이제 이 u와 v의 거리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재에 있는 그 그림하고 같습니다. 바로 u하고 v 사이의 거리의 개념은 바로 요 길이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요 길이와 또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림사로 보면 시각적으로 두 벡터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R2상에서의 거리뿐만 아니라 R3상에서의 거리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예제 5번의 문제는 U하고 V가 각각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U 벡터와 V 벡터 사이의 거리는 U 마이너스 V의 놈의 값이고요. 자, 이것은 U 마이너스 V와 U 마이너스 V의 자기 자신끼리 내적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런데 U 마이너스 V는 바로 계산할게요. U1 마이너스 V1, 제1 성분이 U1 마이너스 V1, 제1 성분의 제곱, 그리고 제2 성분은 U2 마이너스 V2의 제곱, 제3 성분은 U3 마이너스 V3의 전체 제곱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R2나 R3상에서의 거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리 개념하고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것뿐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에 불과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직교 벡터라고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원점이 여기 있어요. 자, 이제 V벡터 이렇게 있는데요. 원점하고 이렇게 V벡터 있고요.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V벡터예요. 자, 이렇게 V벡터를 품고 있는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점에서 여기가 이제 U벡터예요. 이 U벡터를 품고 있는 또 다른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우리는 보라색 벡터와 노란색 벡터는 서로 직교하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 벡터랑 이 노란색 벡터도 직교하는 벡터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교차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여기 요 V 벡터와 U 벡터 사이의 거리, 요 거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V 벡터하고 U 벡터하고의 거리예요. 만약에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면 얘가 수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요 점과 요 벡터 사이의 거리와 요 벡터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U 벡터와 마이너스 V 벡터의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거리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U 그리고 마이너스 V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계산해 보니까 U 플러스 V예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U 플러스 V의 놈의 값을 계산할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놈의 정의로부터 루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U 플러스 V와 U 플러스 V의
자기 자식끼리 내적의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의 제곱근 하면 계속 루트를 다뤄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제곱해서 조금 더 다루기 쉽게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제곱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 식을 갖고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양변의 제곱근을 취하면서 이 거리를 계산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산하는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내적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과도 같아요. 크기의 정의로부터 U 내적 V와 V 내적 U는 같으니까 2배의 U 내적 V가 되고요. 그리고 V 내적 V는 자기 자식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돼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U와 마이너스 V의 거리의 제곱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쪽 거리를 계산했잖아요. 이번엔 이쪽 거리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U하고 이제 V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죠. 그리고 역시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제곱을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와 V 사이의 놈의 값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놈의 제곱은 자기 자식끼리 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U-V와 U-V의 내적이고요. 자, 이제 내적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사실 스칼라별을 했다고 보면 되고 스칼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배웠던 성질을 다 적용하면 U의 놈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 U 내적 V가 되고요. 내적 교환이 가능합니다. 스칼라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 V와 V의 내적이니까 V의 놈의 제곱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0타하고 200타 사이 거리와 200타하고 200타 사이 거리가 같아야 돼요. 거리가 같으니까 제곱을 해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 제곱을 한 것끼리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1번식과 2번식의 우변이 서로 같아야 돼요. 1번과 2번의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잘 비교를 해보면 U의 크기의 제곱 소거되고 V의 크기의 제곱 소거되고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마이너스랑 같으려면 U 내적 V가 0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위한 조건으로서 얘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음같이 서로 두 개가 직교한다라는 것을 다음같이 정의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Rn 공간상의 두 개의 벡터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이 제로가 된다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Rn 공간상에서 두 개의 벡터 U와 V가 내적이 제로가 된다면 서로 직교한다라고 약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적형이면 직교한다라는 것인데요. 미분적 분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두 개의 유클리드 공간 안에 있는 R2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제로일 때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Rn 공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Rn 공간으로 확대를 해도 우리가 내적 공간상에서도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다음같이 두 개의 벡터 U하고 V가 직교하게 될 필요충분 조건은 U 플러스 V의 놈의 제곱은 U의 놈의 제곱 더하기 V의 놈의 제곱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U의 크기는 이걸 말하고요. 요 길을 말하고요. V의 크기는 이걸 말하는데 마치 이거 직각인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화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U하고 V가 직교하게 되면은 이게 왜 성립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계산해 놨습니다. U 플러스 V의 놈의 제곱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U하고 V가 직교한다는 얘기는 내적이 제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적이 제로니까 보다시피 U 플러스 V의 놈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으로 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U와 V의 내적이 0이었을 때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서로 직교하는 문제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도 증명이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증명이 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용어를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직교여공간은 이 단원의 후반부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될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직교여공간이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림을 그려서 형상화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n 공간상의 부분 공간을 편의상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우리가 그냥 그림 그리기 좋게 이렇게 마치 공간상의 어떤 평면처럼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Rn 공간상의 부분 공간이 평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가시화시키기 좋게 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Rn 공간상의 한 부분 공간을 W라 놓고요. 이제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직교하게 되는 벡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직교하는 벡터. 그림사로 시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수직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가 있다면 바로 그 벡터에서 생성되는 이 공간을 우리가 W의 펍이라고 읽을 거예요. W의 펍이라 읽고 얘를 W의 직교여공간이라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직교여공간의 수학적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Rn 공간상의 부분 공간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직교하게 되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 있다면 그 부분 공간을 W의 펍이라고 기호를 써서 표시하고 W의 직교여공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만약에 한 벡터 Z가 Rn의 부분 공간인 W의 모든 벡터와 직교하면, 자, 이제 그걸 시각화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 Z라는 벡터가 있는 거예요. Z라는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랑 수직입니다. 이렇게 그림사를 보면. 그래서 이 Z는 W에 직교한다라고 정의할 것이고, 그리고 W와 직교하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직교여공간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즉, 쉽게 말해서 Z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공간을 펍이라 표시를 할 것이고 직교여공간이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W의 직교여공간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표현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추상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대략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아무래도 수학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이 있는 예문을 하나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도형을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어떤 W 안에 W가 이게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 W하고 수직이 되는 벡터가 Z였다라 보고, 얘는 Z에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라 가정한다면은 바로 이 L이 W의 직교여공간 역할을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이 바로 W의 펍과 같다는 얘기고요. 또 역할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바로 L의 펍은 다시 W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펍의 펍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교여공간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시켜서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교여공간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다음 같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합니다. 일단 두 번째를 먼저 볼게요. W가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듯이 W의 펍도 당연히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 이제 X가 W 펍의 원소일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W를 생성하는 집합의 모든 벡터랑 직교해야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자, 요 그림사로 보면 이제 Z인데 여기 지금 X라고 써놨으니까 자, X라 써볼게요. 빨간 여기서 이 문장으로 본다면 여기가 X예요. 자, 이제 벡터 X가 W 펍의 원소일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W를 생성하는 집합의 모든 벡터랑 직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직교여 공간에 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직교여 공간과 관련된 것을 우리 교재 앞에 4장 6절인가요? 랭크 단원에서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랭크를 공부할 때 행공간, 열공간, 영공간 이런 용어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행공간과 영공간은 기본행렬선에서 변하지 않았지만 열공간은 기본행렬선에서 바뀐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행공간, 로스페이스하고 널스페이스, 영공간이 서로 간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직교여 공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우 스페이스의 펍 직교여 공간은 널 스페이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직교여 공간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미 우리는 앞에 4장 6절을 통해서 랭크 단원에서 행공간, 영공간, 그리고 열공간이라는 용어를 충분히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구조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X 이퀄 0의 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매트릭스를 이제 A11, A12, A1n, A21, A22, A2n, AM1, AM2, AM2예요. 그리고 AMN이에요. 자, 이것은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X1, X2, XN이에요. 얘는 n by 1 매트릭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0, 0, 0, 얘는 행렬의 고배의 정의로부터 n by 1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얘를 1행 벡터라 얘기를 했었죠. 여기를 2행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쭉 와서 얘를 m행 벡터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1행 벡터, 2행 벡터, m행 벡터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편의상 우리가 각각 얘를 v1 벡터, 그냥 화살표를 써서 표시할게요. v2 벡터, 그리고 여기를 vm 벡터라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그냥 x 벡터라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으로부터 잘 보세요. 마치 이것은 뭐와 똑같이 계산됐어요? 조금 전에 했던 내적과 똑같잖아요. 왜냐면 두 개의 열 벡터의 내적은 앞에 거를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마치 한글로 보면 어자 모양으로 계산되잖아요. U 트랜스포즈 V는 이렇게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계산하니까 한글에 어자 모양으로 계산된 것은 스칼라가 나와요. 자, 이건 마치 그런 꼴이죠. 나머지는 생략하고 1행과 이 벡터만, 노란색 벡터만 갖고 계산해 보세요. 행렬 계산하니까 이건 내적 계산한 거잖아요. 그 내적이 행렬의 상등관계로부터 0이란 얘기니까 그 이 노란색 벡터와 이 보라색 행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노란색 벡터, 파란색 2행 벡터도 수직이에요. 노란색 벡터와 m행, 요 빨간색 m행 벡터도 역시 수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행렬에 m개의 행 벡터들 모두하고 수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 벡터예요. 이 노란색 벡터가 x 벡터예요. 그래서 이 x 벡터는 이 m개의 행 벡터들 모두하고 수직이 되니까, 그래서 m개의 행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행공간이거든요. 그래서 A의 행공간하고 A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서로 직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널 스페이스예요. 얘가 널 스페이스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자, A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A의 컬럼 스페이스를 서로 비교할 때, 자,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는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와 같죠. 열 벡터는 트랜스포즈 시켰을 때 행 벡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의 컬럼 스페이스와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컬럼 스페이스 A의 펍을 계산하는 문제는 이 컬럼 스페이스가 얘랑 같잖아요. A의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의 펍과도 같은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A의 로우 스페이스는 A의 로우 스페이스의 펍은 A의 널 스페이스의 값과 A의 널 스페이스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의 널 스페이스와 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성립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A의 컬럼 스페이스의 펍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4장 6절 랭크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단지 펍이라는 직교 여공간이라는 수학 기호를 새롭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에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요거는 앞에 4장 6절에도 나와 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로 스페이스하고 널 스페이스가 서로 직교역 공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은 바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R2, R3 사용해서의 각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평면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U 벡터, 하나는 V 벡터라 하고요. 원점에서부터 U 벡터의 크기는 U의 놈의 값으로 원점에서부터 V 벡터까지의 거리는 V의 놈으로 약속하고 U 벡터와 V 벡터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는 이렇게 U-V의 놈으로 이렇게 앞에서 했던 기호 표기를 약속했었으니까요.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각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각 세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코사인 J 법칙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형 자체가 평면상에 놓이는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J 법칙을 적용합니다. 코사인 J 법칙이에요. 자, 이제 요 변의 길이의 제곱은 U-V의 놈의 제곱은 자, 이제 U의 놈의 제곱 플러스 V의 놈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그리고 자, 이제 요거의 제곱하고 플러스 이거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 U의 놈 그리고 V의 놈 그리고 사이각의 코사인이잖아요. 자, 이것이 코사인 J 법칙이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변의 길이 3개가 다 주어지고 각이 하나 주어졌을 때 코사인 J 법칙으로부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각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얘를 좌변으로 이완하고 얘를 우변으로 이완해서 다시 식을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돈하니까 2배 U의 놈 그리고 V의 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갔습니다. U의 놈의 제곱 플러스 V의 놈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U 마이너스 그리고 V의 놈의 제곱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식을 정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 요 식을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양변을 2로 나눠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요. 일단 요거 그냥 해서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U의 성분은 보다시피 U1, U2, V의 성분은 V1, V2예요. U의 놈의 제곱이니까 U1의 제곱 플러스 U2의 제곱이고 V의 놈의 제곱이니까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U-V니까 U1-V1의 그 성분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U1-V1의 제곱 그리고 U2-V2의 제곱 이와 같이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나중에 2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1의 제곱, U2의 제곱, V1의 제곱, V2의 제곱 마이너스 U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배 U1 V1 그리고 V1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했습니다. V1의 제곱 U2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했습니다. U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배 U2 V2 그 다음에 V2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V2의 제곱이에요. 자,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V2의 제곱 소거되고요. 그리고 U2의 제곱 서로 소거되고 U1의 제곱 지워지고 V1의 제곱 서로 지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얘하고 얘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2가 있네요. 좌변에도 2가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변을 2로 나누니까 따라서 U의 놈의 값 그리고 V의 놈의 값 U의 크기와 V의 크기와
사익각의 코사인 세타를 계산한 것은 U1V1, U1V1 그리고 플러스 U2V2예요. U2V2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잘 보면 U1과 U1V1, U2V2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U 벡터와 V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왜냐면 열 벡터를 해놓고서 내적하면 트랜스포즈 시켜서 행렬 계산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중요한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걸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U와 V의 내적은 U의 크기와 V의 크기와 사익각의 코사인과도 값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는 U의 크기와 V 크기가 편의상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U의 크기와 V의 크기분의 이건 나눈 거예요.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U 내적 V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물론 분모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R2상에서나 또는 R3상에서 우리가 두 벡터 사익각을 계산할 때는 내적과 그리고 그 크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도 미분적분학 교과 중에서 벡터를 배울 때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내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크기를 또 정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또는 유사한 결과랄까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6장 2절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